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미국이 추수감사절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이제 서서히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낙관론, 비관론이 좀 엇갈리는데 낙관론자들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내년을 대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살얼음을 밟고 가긴 갈 텐데 그래도 계속 간다. 제프리스의 션 다비 글로벌 주식 전략가 분석인데요. 명목상의 기업 수익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그러기에 충분할 만한 그 명목 GDP 그리고 국채 수익률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지금 저축 과잉 저축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S&P 지수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도 한 1조 3,4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됐죠. 그 다음에 이제 2조 달러 규모인 사회복지 예산안도 지금 하원 통과하고 이제 상원에 가서 지금 마지막 기싸움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한 2차례, 3차례 정도 올릴 가능성이라든가 그 테이퍼링 속도가 이제 파월 재지명 이후에 더 빨라질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걸림돌이 될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남아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이 그렇게 가중되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이 충분하게 유지될 거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년 S&P 지수를 한 5천 정도로 돌파할 수 있을 걸로 관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자들이 평가가 좀 엇갈리죠. 짐 크레이머. 이 사람은 더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공포 때문에 지금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바보다. 이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지금 이제 유럽 같은 데가 지금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주식을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증시 연말 고공행진에서 뒤처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는 팬데믹이 최악이 끝났다는 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걸 투자자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사람 주장입니다. 특히 여행 레저 관련주를 최근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남들한테 좋은 기회만 주는 바보짓이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웨일스 매니지먼트의 맷 스터키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얘기인데요. S&P 지수가 올해 들어서 한 25%가량 상승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려 올해 들어서 66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게 77번 갈아치웠던 1995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특히 최근 상승세가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점을 주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증시 탄력 유지가 뚜렷하다. 그러면서 다양한 산업하고 종목을 자기가 보면서 이건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는 자기 판단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스는 배런스 24일자 분석에서요. S&P 지수가 내년에 한 7%가량 뛸 거라고 봤습니다. 내년에도 기업 수익이 계속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사람 전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S&P 목표치도 한 5천 정도로 한 7%가량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지수 종목의 주당 총 순이익이 내년에 평균 한 233달러 정도로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팩트셋이 본 거는 220달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제프리스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미국의 GDP가 내년에 한 5%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4분기도 한 8% 정도 기대치가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몇 년 정도는 평균 GDP 성장률이 한 3%
그 내외였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제프리 션답이 그 글로벌 그 주식 전략가 얘기인데는요, 미국의 손익분기점 인플레, BER이죠. 곡선이 역전되어 있는 한 그 주식 배수 확대 여지는 충분하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주식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 사람 논리입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살얼음, 이건 깨질 수 있다. 쉽게 보지 마라 하는 그런 그 경계 목소리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21일자 분석인데요. 시장조사기관 올스타 차트에 있는 를 인용을 했는데요. S&P 지수 기업 중에서 그 50일 평균 이평선을 상회하는 비율이 올해 초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지난주 그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와중에서도 409개 종목은 52주 최저치를 찍었다. 이게 지난해 3월 이후에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새로운 저점에 도달하는 규모가 이렇게 많다. 점점 늘어난다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오기 전에 미진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사비타 서브라마니안 그 미국 주식 퀀트 담당 팀장 분석인데요. 이 사람은 그 미국 증시가 1999년하고 2000년대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봤습니다. 지금하고 그때 사이에 정말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의 너무 많은 유사점이 있다. 이 사람은 그 시장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점차 받아들여야 하는 난감한 시기가 될 거다. 예. 그게 이전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게 이 사람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으로 마이너스 실질 금리하고 인플레 급등, 그리고 IPO 열기, 그 다음에 미국 국채하고 중국 부동산의 그 유동성 위험 같은 거를 거명을 했습니다. 또 1990년대 말에 그 IT 거품 붕괴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때도 연준 금리 인상하고 과다한 밸류, 그 다음 IPO 열기, 마이너스 주식 위험, 프리미엄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시장이 터무니없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러미 시걸, 그 와튼 스쿨 교수는 그 연준이 그 인플레 수습을 위해서 그 긴축 기조로 급선회 할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때 시장이 아마 크게 조정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재지명돼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시다시피 인플레 그 견제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각 그 정책을 유턴할 경우를 시장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시골 교수는 그러면서 그 미국 10월 CPI가 앞서 30년대 최대치 폭 6.2%였죠. 그리고 또 지금 연준이 그 인플레 주요 지표로 삼는 그 PCE 이것도 30년 사이 최대 폭으로 나왔죠. 이걸 상기시키면서 그런데도 연준이 여전히 공격적인 행보를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돈은 계속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의 순간이 그 12월 14일, 15일 올해 마지막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자기 속사정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도 딱히 대안이 없어서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채권이 갈수록 나빠지고 6%가 넘는 물가 상승에 현금이 잠식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나은 실물 자산이 주식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계속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과연 내년에도 계속 어디까지 갈 건가 여기에 대한 그 몇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주피터 자산운용의 그 아리엘 베잘렐 그 펀드 매니저 얘기인데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이 사람 지론은 이렇습니다. 인플레 상승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와 관련이 있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보건위기가 촉발한 그 공급망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또 인플레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는 않을 거다. 참 말을 묘하게 꼬았습니다.
도이체방크 24일자 분석인데요. 연준이 앞으로 더 매파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악관도 그렇고 미국 그 정책당국 쪽에서 인플레 우려가 좀 완연히 커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준이 내년 6월부터 기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터전을 다지기 위해서 그 매월 그 테이퍼링 폭을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한 2배가량 늘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 연준 그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7월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첫 인상 후 분기별로 후속 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23년 3월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쯤 금리 조정이 중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파월이 재지명되고 나서 월가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조금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네덜란드 금융사 ING 분석인데요. 파월 재지명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촉발되고 지금 이걸 또 뒷받침하는 재료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ING는 그 또 다른 달러 강세 국면이 시작된 거다. 그러면서 막판까지 그 경합했던 그 브레이너드, 이 사람은 이제 부의장이 됐죠.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안 된 게 이 관련 위험을 시장에서 제거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ING는 연준의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내년 중순 정도, 이건 뭐 되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25bp 인상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는 24일째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 그 파월이 재지명돼서 연준이 인플레로 시험받는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질 거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ME 패드워치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3차례 올릴 확률이 일주일 전만 해도 한 55%였는데 이게 78%로 확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또 내년 6월 첫 인상 확률도 70%로 높아졌다고 덧붙였고요. 니케이는 시장 추이가 이렇게 변하는 게 말이죠. 파월보다 더 완화를 선호하는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이 지명된 것도 작용을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말이죠. 그 지금 이제 인플레 인식이 좀 바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좋은 인플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시적이고 그래서 경기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되면은 이 인플레가 거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가 그렇지가 않구나. 꽤 자리 잡고 오래 가겠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시장 인식이 바뀌는 그런 나쁜 인플레 쪽으로 그 어떤 보는 시각들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파월 재지명이 호재다. 이렇게 마켓워치가 분석을 했습니다. 또 부의장이 된 그 브레이너드도 암호화폐에는 상당히 그 호의적인 입장을 취해온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 브레이너드가 지난 9월 그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점도 더했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 통화 관련 협상을 미국이 배척하는 것은 그건 상상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상기시켰습니다. 정책 싱크탱크 비컨 그 폴리시 어드바이저의 그 오웬 데드포드 분석가 얘기인데요. 그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연준 지도부에는 공화당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연준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브레이더는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요. 브레이더가 훨씬 더 디지털 달러에 호의적이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은행 감독 부의장직하고 이제 이사해서 세 석이 비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로 채우게 되면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인 쪽으로 연준의 그 큰 추세가 더 치우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뉴스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 남아공에서 아주 이상한 또 변이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은 지금 뭐 재확산 때문에 정신들이 없는데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그 상대적으로 그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접종 그 의무화를 통해서 그 많은 거를 좀 우리는 유럽하고 다르다고 강조를 하지만 올겨울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파우치 소장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리 뭐 사람들이 뭘 해도 시간은 바이러스 편이다.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데 글쎄 그런 그 충고를 좀 염두에 두시고 상황을 조금 좀 더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